안녕하세요. 야모이자 부동산의 기룽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얘기를 할 주제는 강북과 강남에 대해서 워낙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건물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돈은 한정돼 있고, 예를 들어 돈은 뭐 작은데 강남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강남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이 화두가 많은 분들의 아마 공통된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강북의 한 지역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주제에 연결되는 건데, 강북의 제기동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기동 하면 사대문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의 사대문 안이 제일 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사대문 안이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는 사대문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졌죠. 근데 어찌됐든 사대문을 넘어서는 제기동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기동이 거기는 이제 양령시장,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재시장, 또 한의원, 한약방, 그래서 이제 뭐 양령시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어떤 물건이 하나가 나왔어요. 물건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님이 의뢰를 해서 제가 그걸 살펴보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물건이 대지가 예를 들어서 40평이에요. 대지가 40평인데 이게 대지가 40평입니다. 대지가 40평이에요. 대지가 40평인데 물건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2층 건물인데 1층, 2층. 근데 1층이 건축 면적이 40평이에요. 40평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건물의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땅이 만약에 40평이면, 이게 땅이 40평이면 요즘은 이게 이제 건축 면적을 이렇게 이제 잡은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대지가 40평, 건축 면적이 1층의 건축 면적이 40평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되냐? 요즘은 물론 뭐 2종이냐 뭐 3종이냐 뭐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폐율, 그러니까 1층을 안 치게 되는 건축 면적이 뭐 한 20평에서 24평 정도, 이렇게 이제 건축 면적을 여기 1종과 2종과 3종, 2종과 3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0평에 40평이 앉아 있어요. 40평에 40평이. 그런데 또 이게 상업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북에서는 상업지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중구, 특히 중구 쪽으로 오면 신당동으로 가게 되면 신당동에 신당역이 있죠. 신당역 그 일대는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과거 1970년대보다 그렇게 발달된 게 없어요. 그럼 상업지면 엄청 발달해야 되잖아요. 발달된 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2층짜리 집들이었던 곳이 1층짜리였던 집들이 뭐 3층, 뭐 4층짜리 아주 빽빽한 거의 연립형, 정말 낙후해 보이는 그런 그냥 다가구 주택,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한 4, 50년 전보다. 꽤 발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는 요즘 시대에 강남구나 뭐 이런 강남 개발이 된 이런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얘기지, 강북에서는 상업지다, 별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뢰를 받았던 이 건물,
건물을 봤더니 40평 대지에 40평 건축이에요. 요게 의뢰받기는 40억에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 보증금은 한 2억 정도.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월세가. 그런데 이렇게 40평 건축에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고 매가가 40억이다. 지금 건물 시장의 기준에서 봤을 때 괜찮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1층에 상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2층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다 한약방, 한의원, 또 무슨 이제 또 점포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어딘지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다 괜찮은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조금 진부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구닥다리 얘기를 꺼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상가 구성이 괜찮고 그리고 건축 면적이 40평 대지에 40평이고 월세가 1,000만 원 나오고 오래된 임차인들이고 이거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사야 됩니다. 당연히 사야 되는데 이 물건을 팔려고 누군가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팔려고. 건물주가. 근데 이제 이거 의뢰를 받은 부동산이 혼자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시대에는 강남인데 이 강북에 그것도 종로 중구도 아니고 저기 제기동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자기의 오랜 지인 손님이기 때문에 물건을 받긴 받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의논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물건을 놓고 봤을 때 이 물건은 상당히 가치 있고 매력 있는 물건입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월세가 잘 나오고 물건값 매매가가 괜찮고 이래서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안정된 오래된 임차인이라서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사실은 이거예요. 오늘 주제가 강남 투자 어려운데 강북 상권 투자 해도 되나? 이 주제를 제가 사실은 걸면서 밑에다가 하나 가로를 치고 숨겨놨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방송에서 하는 얘기 중에 건물을 고를 때 어떤 건물이 좋냐, 어떤 건물을 사야 되냐, 건물을 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건물에는 돈 들어갈 게 별로 없다, 주택보다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어차피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다 하니까 1층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리모델링 하겠죠. 1층에 사무실이 들어오면 사무실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고 싶은 대로 칸막이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건물이 머리가 아프대요. 왜 머리가 아파요? 안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안 아플 리 없죠. 그런 사람들이 또 친구예요. 그럼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사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면서 늘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 건물이 59년도 건물이에요. 59년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59년도 건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 낡아가지고 이제 썩어서 이제 곧 찌부러지기 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건물은 낡아서 썩어 찌부러지는 건물이 저는 못 봤습니다. 새 건물이 찌부러진 건물은 봤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강남구 삼성동에서. 그러니까 낡아서 찌그러진 건물은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제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이제 집 부모님도 계셨고 살고 있는 집이 한 70년대 건물인데 이 건물도 너무 멀쩡해요. 3층이고 벽돌 빨간 벽돌조죠. 물론 이제 슬라브가 기둥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멀쩡해요. 앞으로도 50년 도대체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끄떡 없겠어요. 그런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어떤 손님이 빌라를 한 10년 가지고 있다가
거의 100% 가격이 올라서 그 빌라를 팔고 건물을 사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걸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건물을 이제 사시겠다는 분이 금주에 저를 다시 또 바쁘게 보자고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건물을 낡지 않은 건물을 알아봐 달래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건물. 그게 제가 바로 그랬죠. 낡지 않은 건물을 사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낡은 건물을 사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낡은 건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봤자 90년대, 80년대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 건물은 59년도 건물입니다. 저는 딱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매력 있네. 59년도 건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등기부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등기부가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59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엄청 알짜배기인 거죠. 월세 걱정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걱정이. 그리고 세입자들 바뀌지도 않아요. 자, 이래도 강남에만 사야 될까요? 강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투자 이렇게 어려운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디 가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동산 가면 박대받고 그런데 강북 상권에 가려고 그랬더니 후져 보이고 발전 안 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드린 케이스죠. 저는 실제 케이스. 이런 건물들 세입자가 안 바뀌어요. 월세 현실적으로 올라가죠. 건물이 59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59년도에 사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 자식의 눈이, 자녀분의 눈이 기준이 강남인 거예요. 야, 이거 뭐 이게 낡았네, 오래됐네. 강남으로 가면 삐까뻔쩍한데. 이게 금은 말이죠. 금땡이는 이게 흙이 묻어도 닦으면 금이고 그냥 좀 누래지면은 끼고 다녀도 금이에요. 이런 물건은 저는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서 강남에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의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의뢰받았던 케이스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런 건물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땡큐입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건물 또 아니면 강북의 낙후한 건물들 그리고 건축 면적이 그대로 올라갔던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는 강동구 둔촌동에 만 세대가 넘어가는 그 지역 상권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즐거운 얘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참고되시기 바라고 다음 한 주 뵐 때까지 평안한 데 하시기 바랍니다. 야모이자의 야모부동산 기룽이었습니다.